몇 개월 만이죠? 모르겠는데 아무튼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냐면 바로 스폰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구독자 이벤트용 상품이 들어와야만 하는 이 샘랑 캠프. 이번에는 멈칫에서 스테이 퍼퓸 5종이랑 섬유향수를 보내주셨는데 고잉 세븐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잉 세븐틴에 나왔던 그 제품 맞고요. 그래서 오늘 사연에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스테이 향수 5종 중 하나 플러스 섬유향수 또 한 종, 그 향은 다 선택할 수 있도록끔 이거를 드리기에 앞서서 시향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생화 느낌이 확 나네. 생화향인데 엄청 부담스럽지 않고. 왜? 나 이거 너무 좋아.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한 거. 나 이거 원픽. 이거 얘기하자. 또 뭐? 나르시즘? 어딨어? 맡아봐. 나르시즘 뿌렸던 진짜. 나르시즘이. 아무튼 너의 원픽을 골라보렴. 나 무조건 밤쉘.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저는 버니속도 굉장히 좋아요. 기분 전환하기 진짜 좋은 향인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몸에 신체에 뿌리는 일반적인 프리미엄 향수고, 얘네는 섬유에 뿌리는 향수들이고 잘 나가는 거 3종을 보내주셨는데 페일 그린 허브랑 소프트 블루 솝이랑 하나 뭐야? 마젠타 레이디. 세 개가 제일 유명한 향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사연 선정되신 분들은 한번, 이것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 함께 어울릴 법한 레이어링 할 법한 향을 골라보시는 것도 저는 좀 즐기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고요. 또 500편은 넘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다시 링크를 이렇게 팠는데 그래서 앞에 한 100몇 개가 왔고 뒤에 한 400몇 개가 왔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의 사연이 선정되신 분들은 멈칫 측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사연을 읽어주시죠. 코드네임 앵그리 꾸꾸. 안녕하세요 독고님 제갈님. 몇 개월 전이었어요. 이 기묘한 꿈을 꾸게 된 게 점점점. 저는 당시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개빡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인 걸까요? 고잉 세븐틴을 보다가 잠에 들었는데 아니 글쎄 꿈에서 앵그리 꾸꾸가 비명을 지르면서 미친듯이 쫓아오는 거예요. 처음엔 흐릿하게 보여서 땡땡 도겸아! 아니 이거 읽어도 되지 않아? 이 정도 도겸이한테 뭐라 한 게 아니잖아. 미친 도겸아! 미친 슬러시. 얘가 달려오면서 소리를 너무 지르니까 당황스러워서 도망가다가 넘어지며 꿈에서 깼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 4시쯤에 깨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는데 베란다에 참새가 들어온 거예요. 뭔가 도겸이가 알려주려고 꿈에서 나온 게 아닐까 하고 친구들이 말하는데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아직도 그 얼굴과 긴장감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짜릿했습니다. 세븐틴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신청합니다. 이게 참 꿈에서 최애가 나온다는 게 사실 좋은 일인데 앵그리 꾸꾸의 형태로 나왔다는 것은. 그 심지어 쫓겼잖아. 근데 내가 이 사연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분의 이 앵그리 꾸꾸 썰도 재밌었지만 그때가 생각나서 니네 집에 참새 들어왔을 때가 생각나가지고. 참새인가 비둘기인가? 참새였어. 대학생 때니까 알바를 하기 전에 그날 제가 카레를 먹었거든요. 창문을 열어뒀어요. 창문을 열어뒀는데 갑자기 뭔가 폭! 한 소리 들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느낌이 있었는데 진짜로 거짓말이 안 알아. 미친듯이 진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는 그때 조이를 또 안 키우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집에 있는데 갑자기 그 창문이 있는 쪽에 책상이 있었거든요. 책상 쪽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어.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확인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말로요. 뭔가 근데 확인 안 하기에는 진짜로 최악의 상황에 상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바를 끝나고 왔는데 죽어 있다거나 아직도 퍼럭거리고 있다거나 이제 커튼을 걷어주고 있는데 그 참새가 조그마한 참새가 이렇게 막 이렇게 버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얘를 살려서 내보내야겠다는 어떤 의무감이 들어가지고 너무 무서운데 손으로 잡을 수 없어가지고 우산을 펴가지고 쫓아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애들이 안 믿었어요. 보통 이제 집에 새 들어왔다는 경험을 믿기가 힘들지. 앵그리 꾸꾸님의 사연을 보면서 그때 추억이 생각나더라고. 사실 이분도,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엄청 이게 특이한 경험이었으니까 보냈을 거 아니야. 근데 또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 그거를. 최애 덕분에 참새를 무찔렀다는 이야기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코드네임 윤정한이 여기 있으면 천국은 누가 지켜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화나는 일이 있어 사연 보냅니다. 이번에 풀린 옛날 앨범을 사게 됐어요. 물론 혼자가 아닌 제 덕매 친구랑요. 모든 캐럿분들이 입을 모아 박수 화이트 버전이 레전드라고 하셔서 친구랑 같이 박수 화이트 버전 앨범을 2장 사게 됐어요.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서 친구 계정으로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배송이 오게 되었고 같이 앨범깡을 하는데 친구는 최애가 아닌 멤버
포카가 나와서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백악관 앨범에서 그 유명한 박화밍 포카가 나온 거 있죠? 저는 너무 놀라서 포카를 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구성품은 가위바위보로 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으아. 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 말로는 같은 돈을 내고 같이 주문을 했으니 구성품은 공평하게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위버스 계정으로 주문한 것을 언급하면서요. 땀땀땀.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박하민 가졌으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잖아 라고 하니 내가 가지고 있었어도 가위바위보 했을 거거든? 거의 논리나이급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친구를 보며 정이 떨어져 버렸고 결국은 가위바위보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처참히 제가 지게 되었고 박하민도 저와 떨어지게 됐습니다. 원래도 욕심 많은 친구인 건 알았는데 이 일을 끝으로 그 친구 얼굴도 보기 싫네요. 독구와 제가님은 같이 앨범 하실 때 서로의 최애 갈망 포카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유유.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분란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모든 포카를 공용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뭐 윤정환이 하나 나오고 승관이가 5개가 나왔다. 그래서 뭐 상관없이 승관이 5개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남은 포카들로 교환을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일단 제가 많이 나왔고 얘가 적게 나왔으면은 승관이 먼저 좀 이렇게 찾고 제가 적게 나왔으면은 정환이 먼저 좀 찾고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 이제 와서 밝힌 얘기지만 팔프가 약 5월경에 아니 이건 제가 냉정하게 제 3자로서 제가 평가를 해줄게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웃기네? 라고 말하는데 둘 다 연락이 와가지고 서로의 욕을 하는 거야. 실제로 정말 심각한 감정 싸움으로 이어졌지만 그러니까 둘 다 서로를 이해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어요. 저는 항상 이제 공용 재산으로 취급하는 사람이었고 팔프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야로 앨범각을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가치관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어느 하나가 틀린 건 아니야. 그리고 사전에 그걸 협의를 안 했던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 누구였지? 윤정환이 여기 있으면 천국은 누가 지켜님께는 저희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도 나온 적 있었을 텐데 메일을 저한테 주시면은 이거 커뮤니티 올려드리자.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면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릴게요. 이게 포토카드 교환 진행 합의서입니다. 이게 참석자들의 이름을 쓰고 어디에서 진행하는 앨범 어떤 이름인지 아니면 뭐 어떤 럭키드로 행사인지 기입하고 참여하기에 앞서 이 학위 내용으로 합의를 합니다. 기본적인 골자는 이 모든 포토카드를 공동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누가 나오든 간에 최애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권한을 서로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합의서거든요. 이 합의서를 먼저 쓰고 앨범강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내 건 내 거라고 하는 건 이 합의서는 맞진 않고요. 이거는 저희 기준으로 만든 합의서인데 팔프랑 한거 얘기했으니까 말을 하자면 저를 갑자기 못 믿겠다고.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기왕이면 이거 쓰고 하자. 근데 저는 한 번도 얘한테 양보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나도 그렇잖아.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의심을 받고 근데 둘은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니 놀랍게도 둘은 생일을 기점으로 놀랍게 하했습니다. 제가 팔프한테 5분 사줬어요. 골이 좀 시간이 지나 풀린 거죠. 왜냐면 얘네 둘이 새벽에 몇 시간을 얘네들이 영통을 진짜 지겨울 정도로 저희 집에 있어도 영통을 계속해요.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영통은 기본이야. 퇴근을 하고 잠들기 전까지 영통을 해요, 둘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던 인간들이 서로 연락을 갑자기 안 하니까 둘 다 뭐 입이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지금은 다시 사이가 좋아서 하루에 5시간씩 영통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3시간 57분 했어. 저 무슨 할 말이 왜 많을까? 아무튼 이 합의서를 꼭 쓰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차에까지 이렇게 저희가 또 표시를 해놨거든요. 3회는 안 돼,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아. 3회까지는 챙겨주면 솔직히 진짜 좀 그건 너무 욕심장인 것 같아. 한 50장 샀다 그럼 3회를 추가하세요. 15장 언더면은 솔직히 그거는, 차이까지만. 네. 혹시나 이게 더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 요청을 하시면 저희도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알려드려야 될 것은 저희가 올려드린 이것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없고 저희한테 증인을 해달라고 해도 증인 적혀있어. 월드와이드 캐럿 네. 소녀제. 자 여기 주목! 해가지고 이제 봤어 못 봤어. 이렇게 경찰서에 이거 뭐 들고 가신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블라인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재미로만. 네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코드네임 한 여자가 놀랑할 때 님입니다. 저는 입덕한 지 약 4개월 정도 된 학생 캐럿입니다. 약 3개월 전 5월 27일 그날은 세븐틴 카페가 끝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미술학원을 다니는데 이 미술학원은 토요일에도 수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토요일에 학원을 가지 않고 친구들과 서울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괄호 열고 참고로 토요일에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학원 안 쉬었습니다. 괄호 닫고. 비장하시. 굉장히 빡쳤던 것 같아. 부처님 오신 날인데도 안 쉬어서. 27일 날 새벽부터 일어나 분칠을 하고 예쁘게 입은 후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넉넉 잡아서 8시에 수원에 출발했는데 도착해보니 11시
11시 20분이었고 저희 앞에는 380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밥이나 먹자는 생각으로 한 분식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익숙한 얼굴에 누군가를 마주하는데요. 바로 저희 학원 미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고 저는 눈치 없이 선생님에게 인사를 해버렸고 여기에는 어쩐 일이신지를 물었죠. 선생님은 근처에 볼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만나서 반가웠다고 하시고 음식들을 놔두고 급하게 나가셨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별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시간이 다 되어서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포토존 줄에 서 계시는 선생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생님 또한 캐럿임을 알게 되며 그 자리에서 바로 빵 터져버렸는데요. 그 이후로 학원에서 선생님과 종종 세븐틴 얘기를 하며 세븐틴 그림을 그립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당황했을지. 제가 취업하기 전에 토익 학원 다닐 때 강남 해커스 다니신 분이면 아실 수 있는데 김진태 선생님, 내가 그때 토익 처음 할 때여가지고 중급반이었나를 처음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김진태 선생님이 레파토리일 수도 있는데 그 말씀하셨어. 제발 강남에서 날 마주치면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인형 뽑기 하면 술도 먹겠다 막 으악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이 선생님 하고 인사를 한 거야. 뭐 토익하는 애들 다 성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곤욕스러웠다고. 제발 강남에서 본인을 보면은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하고 그냥 좀 지나가달라고 하더라고. 이게 뭐 비단 사실 선생님만이 아니라 이런 데 가서 사실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 같은 회사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도 그 생각해. 항상 심장이 살짝 벌렁거리는 게 있어. 한 번도 아직까지 마주친 적 없는데 이런 팝업 같은 데는 괜찮거든? 핫트렉스에서 장터 열고 폭하교 하나 내 쭈그려 앉아있는 나를 회사 사람이 보면 어떡할까? 마주쳐도 우리 아는 척 하지 마십시다. 근데 또 그런 경우에서 만나는 머걸들은 너무나 반갑게 저에게 인사를 하겠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친구 바라야지 뭐. 10년차 우정이 그런 거야. 제가 부탁했습니다. 얘가 싫다는데 제가 억지로 부탁한 거라고 말을 해주는 게 진짜 우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승가나 행복하자님. 안녕하세요, 독고와 제갈님. 전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인지 덕질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학원을 째고 콘서트를 간다든지 몰래 굿즈를 시킨다든지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스터디 카페에 간 척, 친구들과 잠깐 카페에서 만난 척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에게도 눈치를 많이 봐요. 세븐틴을 덕질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덕질에 대해 극 싫어합니다. 여자 아이돌을 좋아해본 적도 없어 이해를 아예 해주지 않고 승가나 사랑해 라는 글을 본 남자친구가 삐지고 이미 승간이 포카를 3분의 1 정도를 모아가는데 앨범을 산 것에 놀라는 남자친구를 보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진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놀래는 친구라 저도 많이 당황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폰도 안 보여주고 거짓말도 늘고 다 숨기게 되더라고요. 아무 눈치 없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며 살고 싶어요. 방법이 없는 거겠죠? 신청곡 거짓 세븐틴의 거짓말을 해. 일단 할 말이 더 많은데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타입이거든요. 이 남자를. 아니 그렇게까지도 얘기하죠. 네, 일단 남자친구분이 아셔야 될 게 승관이는 경쟁 산재가 되지 못합니다. 네가 뭔 아니 제가 진짜 이런 남자를 진짜 싫어해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는 이해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강요를 했으면 사실은 이쪽은 싫어할 수가 있어. 너 같이 세븐틴 좋아해 라고 했을 때 나는 세븐틴 별로 좋아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데 아예 이해할 생각이 없다.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어떻게 애정을 기반으로 할 수가 있는지. 그거는 오로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연애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할놀이 정도지? 이렇게 아예 이해할 생각이 없고 승가나 사랑해라든지 이런 말 자체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역차가 이렇게 낮은 남자는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학업 문제로 인해서 걱정을 하시니까. 부모님은 당신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지만 남자친구가 사실 반대할 만한 까락지가 뭐가 있지? 모르겠어. 남자친구한테 눈치를 보게 되는 관계 같은 게 건강한가? 세븐틴이니까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아이돌 덕질이니까. 근데 진지하게 들어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 지금은 세븐틴이지만 나중에 정말 어떤 걸로 발전하게 될지 몰라요. 정말로. 다음 사연 굉장히 긴데. 코디네임 하니뿐이 갑자기 그 음악이 생각나네. 하루 종일 화음으로 불러야지. 하루 종일 한이 생각해야지. 한 번만 다시 하자. 이 알토지? 하루 종일 한이 생각 뿐이야. 시작할게요. 저희 집은 제가 한 아이돌 그룹에 덕질을 시작하면 온 가족이 그 아이돌에 대한 정보를 반강제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구조 아닌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저희 집에는 저 말고 또 한 명의 암묵적 캐럿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엄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의 덕질에 큰 응원과 관심을 주셨기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항상 관심이 많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세븐틴은 좀 달랐습니다.
제가 세븐틴 덕질을 시작하고 계속 세븐틴 관련 영상과 예능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은근슬쩍 원우에 대한 애정을 보이셨고 원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기도 하셨습니다. 무대를 보실 때는 원우의 파트가 나올 때마다 아, 카메라 감독님들은 왜 항상 원우 얼굴을 크게 잡아주지 않는 거니? 하면서 은연중에 진심으로 역정을 내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엄마의 세븐틴에 대한 관심이 아빠에게도 전해져 두 분이 세븐틴 이름 외우기 대결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세븐틴의 별명까지 수능 공부하듯 암기하시며 샘력에 대한 엄청난 신경전을 벌인 아버지를 보고 놀람을 금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철없는 딸의 샘랑을 항상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행복이 세븐틴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 기쁩니다. 저희 집이랑 좀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우리 집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 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오타쿠 엘리트기를 걸었거든요.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때부터 만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만화를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주말이면 항상 만화를 10권 정도 빌려서 서로 돌아가면서 봤던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약간 2D 금수저로 완전 엘리트 길만 걸었지. 살아온 거고 저희 엄마는 현재 방영 중인 방송을 다 봅니다. 그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진짜 바쁜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바빴는데 그 와중에도 모든 방송 그냥 편성표를 다 꿰고 있고 개봉한 영화를 다 봐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 그리고 내가 나쁜 짓 안 하잖아. 내가 뭐 술을 먹기를 해. 나 이렇게 바른 딸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이 그런 걸로 안 잡으면 나쁜 짓 안 하는 것 같아. 독과제갈 촬영한다고 해도 굉장히 협조적이고. 근데 조금 이제 이 영상 그만 봤으면 좋겠어. 우리 유튜브 채널을. 우리 엄마는 댓글까지 다 봐. 물론 내가 이것만 하고 노는 건 아니지만 감시당한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지. 내가 평소에 뭘 하고 사는지. 굉장히 좋은 분위기의 집안에서 지내고 계시는군요. 싫어, 엘리트 집안들이 있어, 어릴 때부터.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엄청 기네요. 코드네임 이상해씨 조아님. 안녕하세요. 저는 입덕 3년차에 접어든 캐럿입니다. 당시 저는 주변에 캐럿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트위터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게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이라면 혼자 떠드는 것에 만족했을 테지만 역시 조금 외롭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조금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게 친구들과 단톡에서 아무도 안 듣는 세븐틴 이야기를 떠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는 티키타카가 되는 덕톡을 원했습니다. 당시 친구 1, 먹을 중에 먹을, 친구 2, 실제 남자에게 관심 없음, 친구 3, 상동, 친구 4, 고잉은 보지만 뭔가를 깊게 덕질한 적 없음의 환장의 조합인지라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으로 이들을 샀습니다. 바로 캐럿의 성지 곱하고를 사줄 테니까 입 다물고 나의 세븐틴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라는 거래였죠. 여차저차해서 저는 시간이 맞던 친구 1과 4에게 땡요일 땡시까지 곱하고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고기 사주는 대신 고잉 세븐틴 해당 회차를 공부한 후 제 말에 반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처음 가는 곱하고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평소라면 시간보다 미묘하게 늦게 도착하는 제가 그날만큼 무려 30분이나 일찍 도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친구 1, 4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 5분 전에서야 친구 1이 나 늦음 택시 타고 가는 중이라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와서는 어제 술 처먹고 엎어져서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나 하더라고요. 실제로 입을 열 때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친구 4는 원래 지각 대마왕입니다. 시간 맞출 거라고 기대도 안 했는데 놀랍게도 1시간이나 지각했습니다. 한 놈은 입 열 때마다 술 냄새가 나고 한 놈은 앉자마자 고기를 굽지도 않고 처먹기만 하는데 진심으로 황당했습니다. 고잉세 공부는커녕 세븐틴의 기본적인 정보를 졸라게 큰 소리로 물어봐서 목소리 좀 줄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제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됐고 허무하게 곱하고에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친구인지 미친인지들은 제가 사준 고기를 처먹고는 한 놈은 숙취 때문에 힘들다고 한 놈은 일이 생겼다며 카페도 안 가고 집에 갔습니다. 저는 공덕경찰서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경찰서로 들어가 저 두 놈을 신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쯤 하면 뭔가 훈훈한 반전이 나와야 하는데 이건 실화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신청곡은 세븐틴의 히토리잖아이. 가슴이 아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존나 웃겨. 왜? 기본적인 정보를 곱하고해서 졸라게 큰 소리로 물어봤다는 게. 그 싸한 분위기가 느껴져.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너가 승환이를 좋아하는 거지? 그 와이파이 이런 거겠지? 그 와이파이 걔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대로 불판에 머리 박혔어. 아 근데 나는 이게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 카페도 안 간 건 좀. 그래 적어도 이제 밥을 사준다고 했어도 얻어먹었으면 상도상 먼저 가자고 얘기를 해야지. 그치. 친구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고기를 그만큼 사줄 테니까. 세븐틴 이야기를 그것도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해다 회차. 진짜 인간적인 부탁을 한 건데 어떠한 토론을 하자가 아니라 그 내 말을 듣고 반응을 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라. 방청객을 하라는 건데. 그 정도밖에 부탁을 안 했는데 지금 강심장 나와가지고 이승기한테 누난 내 여자라니까 한번 불러달라고 소리치는 진상 관람객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입니다. 강호동한테 왜 실은 그만뒀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누가 더 나을까? 친구 이름. 입 열 때마다 술 냄새 나는 사람. 또 남의 돈으로 해장하려고 온 거고 한 놈은 1시간 지각했고. 진짜 막하네요. 오늘은 진상 친구들이 심심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몸짓 향수를 위로의 상품으로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친구 일님에게 숙취 해소제로 하시면 될 입에다가 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쌤남 캠프는 어떠셨나요?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올라가는 모든 이제 다양한 그런 영상들 중에 이게 제일 힘들어요. 구독자 이벤트 상품 제안이 올 때만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진짜 많은 제안들이 오지만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구독자 이벤트를 먼저 이제 선제안 주는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안 한다고 답장을 보내드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선상 요트 파티에도 초대를 받았거든요. 몰라요. 선상 요트 파티에 우리 왜 초대하는 거야? 호텔도 해준다고. 왜? 모르겠어. 내가 왜 그거를 그런 호사를 누려야지? 하이브도 아니고 하이브의 팬튜브 특수 뭐 합숙 이런 거 모르겠는데 단체로 뭔가 이게 정신교육을 위한 조금의 부정적인 말도 나오지 않도록 맞아. 이렇게 막 이런 자꾸 거는 영상에 하이브 욕하지 마 이런. 와. 나중에 저희가 언젠가는 여태까지 제안받은 스폰서들을 좀 풀어드릴게요. 재밌는 게 좀 많거든요. 근래 제일 인상 깊은 건 그 요트였어. 회사에서도 나한테 그만한 복지를 주지 않는데 그치? 그런 것도 가끔씩 오는 게 난 가끔 신기해. 또 저한테 머리를 해준다고. 아 저희는 얼굴이 나오지 않는데 근데 당황스러워. 메이크업을 해준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요트 아무튼. 캠프 얘기하다가 쌤남 캠프는 돌아올 수 있다면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에 선정되신 분들은 몸칫 향수를 멈칫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세요. 근데 이거 아직도 냄새 난다. 살짝 그 튀었던 것도 부양률이 높나 본데?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그래서 참 뭔 소리를 한 거지? 아주 나이스